대학교에서 발달되기까지는 딱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떠한 음식을 먹이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공부를 건강한 심신의 건강과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집중력으로 해서 끝까지 좋은 성적을 갖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레인푸드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들었으니까 요리 실습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먹여야지. 그래서 저는 먹는 거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하고 밥상머리 전쟁이 있는 거지 그 방법을 알면은 아이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전문가가 솔루션이 투입이 되면은 아이들이 변하는데 왜 내가 아이를 식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아이하고 싸우게 되고 말을 듣지 않을까. 그거는 눈높이에서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대화법이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거부감에 대해서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리는 다 잘하세요. 요즘 요리책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인터넷에 두들겨 보면은 이 세상에 못할 요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리법이 아닌 놀이법 위주로 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면서 식재를 갖고 놀아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한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정말 좋은 놀이 실습으로 해갖고 요리 플러스 놀이 그렇게 해갖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이번에 작년에 이제 7월에 나온 책인데요. 똑똑한 브레인 푸드라고 해서 저기 안에는 이제 당연히 올바른 식습관 그거에 입각해서 영양하고 아이들 성장 단계별에 맞춰갖고 그런 여러 가지 브레인 팁이나 쿡 팁, 조리 팁, 기타 등등 해갖고 3년 반을 제가 고치고 또 고치고 고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서로 해갖고 특강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똑똑한 음식은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음식인 건 아시죠? 인공적인 게 들어간 게 아니고 다 자연에서 나는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1탄으로 해갖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는 우리 아이로 키우는 법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나 아니면 이제 방송 언론 쪽으로는요 식습관 전문가, 아이들 편식 비만 솔루션 해갖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고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는 식습관 전문가로 활동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지금은 바른 먹거리 인성 그리고 브레인푸드 이렇게 해갖고 방송, 언론 그리고 컬럼 이런 쪽에서 이제 다양하게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시다시피 한국 바른 먹거리 교육개발원 그리고 사단법인 쪽으로 한국식생활문화협회에서 서울 총협회장을 제가 역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특강을 많이 또 하고 있고요. 부모 교육, 아이들 교육,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양성 과정을 벌써 제가 8년차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여성 발전센터 아시죠? 여서 그렇게 멀지 않죠. 거기서 지금 4년 넘게 아동요리 지도자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리 심리 지도자 과정, 바른 먹거리 지도자 과정, 바른 먹거리 홈케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바른 먹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에서 다양하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은 3, 4는 거의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편식 치료나 브레인푸드 그리고 이제 딩동댕 유치원에서 6개월 넘게 아마 작년에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프로그램에 제가 원고를 보내주고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컬럼니스트로 하고 지금 다문화일보사에서 요리심리 컬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첫 번째 저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해서 식습관 이론책을 썼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 건강식단이라고 해서 이론책을 썼고요. 그리고 아동 요리 심리 그리고 놀아요 해갖고 아이들과 음식 갖고 놀면서 아이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게 이제 브레인푸드 해갖고 지금 책을 4권을 저서를 하고 이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편식이에요. 편식하면 흔히들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먹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죠. 왜 안 먹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고치지? 라고는 방법을 못 찾으세요. 굉장히 쉬운데도 쉽지 않은 게 자기 자녀는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요. 그게 객관적으로 자녀를 보는 눈이 아니고 주관적인 견해로 아이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을 내가 나로 인해서 태어나서 내가 기르긴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식하는 아이에게는 정말 이유가 있대요. 사람은 모든 원인에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왜 아이들이 편식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알아봐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식습관이기 때문에 이유식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식습관은요, 지금 둘째 아이 임신하셨죠? 예, 첫째 아이는 지금 여기 지금 다니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견해는 같아요. 음식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식습관이 정해집니다.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영양이 뭘로 통해서 아이한테 가죠? 탯줄을 통해서 영양이 가죠. 그런데 엄마가 또 항상 좋은 음식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갖고 왔던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안 좋은 음식도 많이 먹게 돼요. 맵고 짜고 입덧한다고 해서 매운 음식 많이 먹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도 아이에게 탯줄을 통해서 가지만 나쁜 것도 아이들에게 탯줄을 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커요.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비만이다. 양쪽 부모가 다 비만 인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80%의 비만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식습관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성인이 돼서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가장 걱정하는 게 편식, 비만, 아토피예요. 아토피도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이유식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그 아토피의 발병이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아니면은 경증이냐 중증이냐, 그리고 아예 고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심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로 부모의 식습관인데, 이상하게 음식 태교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세요. 보통 이제 아이를 가지면은 첫째까지는 임신 대백과사전이라는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죠.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요즘 엄마들 굉장히 똑똑하셔갖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책 보고 연구하세요. 근데 둘째부터 좀 해이해지는 게 첫째한테 치이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새끼 챙겨 먹기도 힘들고 골고루 먹기도 힘들고 아이 먹으면서 한 숟갈 남은 거 먹고 이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하고 상관없이 둘째 아이한테는 태교나 이런 게 조금 소홀해지는 게 맞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되게 또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부모로서의 이제 마음인데, 그래서 보면 첫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건강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좀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첫째 아이 못지않게 둘째 아이도 같이 그렇게 태교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브레인을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좋다 해서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은 짓도 해요. 막 십자수도 놓고 퀼트가 좋네, 얘 그게 좋아요. 그리고 요리 손을 많이 움직이면은 아이가 두뇌가 발달된대요. 그래서 손으로 움직이는 걸 막 찾아갖고 다녀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음식 태교는 생각을 안 하세요. 각각의 월수, 개월수마다 아이에게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 아이가 어디가 성장이 더 잘 되고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저 그냥 아이가 이렇게 하면은 똑똑해진대더라. 클래식 좋아하지도 않은데 클래식을 틀어놓고 이게 태교에 되게 좋대요. 아이의 심성에 되게 좋대. 저는 솔직히 댄스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산부인 뭐 이렇게 TV에 보니까 무슨 클래식을 놓으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클래식을 샀어요. 사갖고 태교를 하는데 졸린 거예요. 왜?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 저는 댄스 음악이 좋은데 클래식을 들으라고 하니까 클래식을 듣겠는데 그것만 틀어놓으면 10분도 안 돼서 자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뭐하냐면은 안 잘 때 클래식 딱 틀잖아요. 제가 들었던 거 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굳이 클래식을 들어야 되나요? 의사 선생님 여쭤보니까 좋은 거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댄스 음악을 들으면 제 마음이 흥이 없잖아요. 그럼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게 달랐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쳐다보고 있으면 알죠? 뱃속에서 꿈틀꿈틀거리죠. 행복하니까 그게 전달이 되니까 마음과 마음도 전달이 되듯이 그렇게 되듯이 물론 학습적으로 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고 태어나게끔 해서 그런 아이들의 성품이 끝까지 잘 가서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려면은 어떠한 음식을 먹고 10개월간 음식 태교를 하느냐,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할 때 어떠한 음식을 먹고 아이를 이제 모유수를 하느냐, 그 영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유식을 시작해서 아이에게 올바른 첫 식사를 하게끔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가장 챙겨야 될 게 바로 이 첫 번째 이유식의 습관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희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멤버들이 있잖아요. 엄마들 모임하고 그러면은 아이를 다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 키 크고 몸무게하고 그게 다리 길이가 누가 더 길고 안 길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한지, 그리고 애가 빨리 뒤집었다, 빨리 걸었다, 그러면 안 하면은 우리 애가 좀 이상한 거야. 되게 화가 났어요. 단지 성장 속도에 따라서 아이가 뭘 더 빨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키가 도대체 100명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애가 34번인지 60 몇 번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리고 머리 둘레가 큰지 작은지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러면서 딱 갖고 나가서 음식을 해서, 이제 옛날에 저희 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유식이 저거였어요. 젖병에 넣어갖고 하는. 지금은 그게 많이 유행이 안 타는데, 옛날에는 뭐 임페리얼 하면은 임페리얼 골드가 나왔고, 그 임페리얼 골드에서 이유식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6개월부터 시작하는 아기랑 콩이랑이라서 두유반, 우유반 이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공적인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유식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갖고 너희 애 뭐 먹여? 그러면은 우리 애기 앱솔루트. 야, 이번에 앱솔루트 명작이라고 신상 나왔는데 우리 애는 이번에 그걸로 바꿨잖아. 그러니? 그럼 기분 되게 나쁜 거야. 그리고 되게 애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똑같은 부모인데 쟤는 왜 앱솔루트 명작을 먹이는데 우리 애는 앱솔루트밖에 못 먹이지? 그러면은 굳이 해갖고 앱솔루트 명작을 먹였어요. 네, 그리고 간식을 하나 해서 주더라도 우리 때 되게 유행했던 게 거버 아시죠? 수입 해갖고 지금도 거버가 들어오나요? 있죠.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죠. 저희 때는 그게 선풍적인 붐이었어요. 그래갖고 아이 공원이나 엄마 모임에 데리고 나갔을 때 그냥 왜 간식거리 해갖고 각 싸갖고 나온 거 되게 촌빨라는 엄마였어, 속된 말로. 그리고 거버를 딱 뻥 하는 그 청량한 소리가 들렸을 때, 그리고 그 후디스에서 나오는 베이비 주스 아시죠? 그거를 아이 물병 젖병에다가 타서 간식으로 먹이면은 왜 이렇게 엣지 있어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청량한 뻥 소리와 그리고 그 베이비 주스 따는 딸그락 짜르닥 아시죠? 그 바카스병 이렇게 딸 때 나는 소리. 그래갖고 그 아이를 햇빛 비치는 데서 이렇게 먹이고 있으면 굉장히 풍요롭고 멋진 엄마에 속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의 식습관을 망치게 되는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제가 다 먹어를 보았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못해 너무 달아. 인생에 있어서는요, 쓴맛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너 인생의 쓴맛을 아냐? 웃기죠? 하지만 채소가 어때요? 쌉싸름하죠. 근데 인생의 단맛은 항상 늦게 가르쳐주라고 해요. 인생의 단맛은 굉장히 사람이 유혹을 당할 만큼 행복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스폰지라서 엄마의 모유, 분유도 굉장히 달아요. 옛날에 우리 옆집 처음에 분유를 접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거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훔쳐먹었던 기억이 나요. 조카 분유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자랄 때 이렇게 다 달구나. 이렇게 단 거를 아이들에게 먹였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채소를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에 지금은 엄마들이 굉장히 똑똑하셔갖고 손수 육수를 뽑고 굉장히 초대 때 이유식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게 당연히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막상 둘째부터는 그게 안 되지 않아요? 살아 먹이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죽집에서 아가죽이 다 나와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배달시켜 먹고.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한두 번 먹고 나면 먹지가 않죠. 그게 일반 그러니까 죽집에서 파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맛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되게 좋은 재료를 쓴다고는 하지만 제가 죽집을 가서 깨끗하게 해서 위생시설에 하는 죽집은 몇 군데 못 봤어요. 그래갖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게 본죽이죠. 옛날에 엄청 타격이 입었었어요. 거기서 식중독하고 이런 위생적으로 안 좋아갖고. 그런데도 엄마들은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유식 아니면은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이유식을 많이 사다 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자연의 단맛을 먼저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단맛에 먼저 길들여지기 때문에 채소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자연의 단맛을 못 느끼고 쌉싸름한 맛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섭취를 거부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식습관은 부모를 보고 그리고 부모의 식성에 따라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부장적인 시대에 우리 부모 중에서 가장 대장은 아빠였어요. 저희도. 그리고 모든 식당의 그런 메뉴 같은 거는 아버지의 식습관에 맞춰갖고 해놨어요. 근데 저희 나라 음식 아시죠?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국하고 찌개가 대부분 올라와요. 그리고 젓갈류가 굉장히 많고요. 절임류 되게 많죠. 김치도 굉장히 소금간 이런 게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나트륨 섭취가 3배가 더 높은 이유가 모든 음식이 다 그렇게 저장 음식하고 소금물에 절인 김치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의 잘못된 식습관, 같이 식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부모의 식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보면은 아이들 대부분은 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집 부모 밑에는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음식의 선택권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줘요? 응애응애 태어나서 아이가 그러던가요? 옹알이로 엄마 오늘은 야채죽이 좀 땡기네요. 아니면 엄마 오늘은 소고기 가른 거에다가 그 육수 거기다가 해갖고 자글자글하게 끓여서 주세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모든 음식의 선택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봅니다. 우리 저녁에 오늘 야식 뭐 시켜 먹을까? 네, 치킨 오케이. 왜? 아빠 맥주 한 잔 땡겨야 되니까. 예, 엄마하고 아빠가 맥주 한 잔 땡기기 위해서 치킨을 배달시켜요. 그래서 그러죠. 어이구 우리 새끼들 다 모여 해갖고 그 야밤에 기름에 튀긴 치킨 다리를 아이 손에 콱 쥐어주면서 어이구 우리 강아지 많이 먹어 하고 엉덩이 두들겨줘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야밤에 그게 습관이거든요. 야식을 먹는 게 대부분은 만성식체 증후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대부분 좀 비만이세요. 그런 분들이 야식을 못 끊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대물림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끼던 두 다리를 그거는 아빠만 줘야 됐던 건데 내 아이를 줬잖아. 다리를. 그걸로서 나는 부모의 사랑을 다 표현해 준 거야. 그리고 나서 아이가 왜 자꾸 튀긴 음식만 좋아하고 콜라만 좋아하고 그거를 아이에게 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식습관이 곧 아이의 평생을 가지고 갈 식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동과의 마찰. 아이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첫째가 징징거리는데 둘째가 태어났죠. 그러면은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대부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딱 보면 제가 뭘 알겠어. 저 똘망똘망하고 저 사랑스러운 눈빛에서 뭐 제가 그러겠어. 하지만 정확하게 아이들 인지해요. 이 타임에서 내가 한 10분 정도 징징거렸어. 안 돼? 어서 단계 굴러. 안 해? 그리고 그러면은 바닥을 쓸고 굴러다녀요. 처음엔 바닥에 앉아서 울다가 그 다음에 굴러다녀요. 그래서 단계가 어느 정도 돼갖고 내가 몇 분 정도를 했을 때에 우리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를 주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입에 넣고 씹지 않고 이러고 있죠. 씹는 척하고 그냥 입에만 물고 있어요. 삼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강요를 하면은 으르르 토해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해도 뭔가를 내뱉어요,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뱉어내거나 억지로 토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다음에 어때요?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못낼 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서 아이가 원하는 거를 득템을 할 수 있게끔 엄마가 천장에서 딱 꺼내줘요. 스팸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아니면 돈가스를 튀겨준다든지 그런 거를 아이가 원하는 거를 엄마가 꺼내주게 됩니다. 왜? 거기까지 가기까지 아이가 뻔히 알아요. 2단계까지 가면은 아이가 토할 거라는 거. 그러면은 먹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참치캔도 따주고 햄도 구워주고 그리고 뭐 돈가스나 이런 것도 튀겨주고 이러는 이유가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의 식습관을 오히려 망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서 엄마의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요. 마트 가면 장화가 한 개만 사야 돼? 오케이.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한 개 샀는데 옆에 보니까 신상이 나왔어요. 그죠? 또 뭐 신상이 나온 거야. 안 사줄래? 그러면 거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 불쌍한 눈으로. 엄마가 안 통하잖아. 울어요. 그래도 안 통하네? 주저앉아서 이제 난리치겠죠. 굴러다니면서. 그것도 안 되면 포장지 마지막으로 뜯어버려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엄마를 모를 것 같지, 우리 아이가 순위라서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그렇지만 아이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자기가 액션을 취하면은 엄마가 원하는 거를 내 손아귀에 쥐어주고 내 입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줄 거라는 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 아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먹는 쪽에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물론 심성은 천사지만 그쪽에 있어서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엄마 윗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마찰이 귀찮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꺼내서 버릇하면은 아이는 죽어도 깨어나도 엄마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를 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나중에 끝까지 갔을 때는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외로 홈케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해주고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알고 치료를 요하는 게 그게 바로 앞으로가 뻗어나가야 될 식습관 치료예요. 단체로 보내봤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희 센터에도 홈케어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이제 새로 기존에 있었던 거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식습관, 먹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왔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현대 사회에서 오는 아이들의 식습관이 잘못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요 가정이 굉장히 다채롭죠. 양쪽 부모님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아이들의 책임은 아니겠죠. 본의 아니게 한쪽이 사별을 할 수도 있고 한쪽이 이혼을 할 수가 있어서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맞벌이 때문에 조선조부 가정, 그리고 그런 양육자가 계속 바뀌는 아이들의 대부분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눈치만 빤해져요.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액션을 취해서 본인들이 득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똑똑하게 해서 그 양육자한테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양육자가 자꾸 바뀌다 보면은 아이가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의식해주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식습관에 있어서 어렸을 때에 내가 아닌, 부모가 아닌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베이비시터라든지 어떠한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이를 보냈을 때에 심리적인 원인이나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게 된 케이스를 제가 많이 상담하면서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심리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키워지면서 눈치만 빤해지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남이라는 부모하고는 또 달라요. 아무리 때려도 너 엄마하고 살래? 누구랑 살래? 그러면 엄마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때뿐이야. 아이가 울음 끝이고 조금 지나고 나면 웃어주고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같이 살래요? 하는 이유는 할머니나 다른 아무리 베이비시터나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양부모만큼 그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모하고 헤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한쪽 부모가 부재가 됐거나 문화가 다른 다문화 가족 엄마들 같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엄마가 우울감이 있거나 부모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면서 애정 결핍이나 이런 거를 음식으로 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극하게 과잉 편식을 해서 비만인 아이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아예 먹지 않고 말랐거나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현대사회에 와서는 심리적인 원인 이거를 굉장히 크게 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 수업할 때 재미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심리 프로그램하고 같이 해달라고 해서 거의 와요. 그래서 제가 3차 때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아이들의 그런 식습관을 고치는 것에서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놀이법, 놀아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하지만 2차는 똑똑하게 키우시고 싶죠? 2차는 더 중요하고 3차는 더 중요해요. 오늘 정말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그래서 제가 더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편식하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솔루션 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뭘 싫어해? 그러면 당근을 싫어한대요. 당근은 왜 싫어하는데? 딱딱하고요, 아파요. 이래서 왜? 구강 구조의 발달과 앞관절의 발달에 따라서 아이들이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음식 자체를 채소나 딱딱한 음식을 많이 씹지 않아요. 많이 씹으면은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긴 한데 음식 문화 자체가 서구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씹지 않아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음식이 너무 좋아. 편리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씹지 않기 때문에 턱이, 저희 동양인은 여기가 좀 각이 져줘야지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V라인이에요. 이쁘죠? 연예인들 V라인 하니까 우리 아이는 요즘에 팔도 길고 턱도 V라인이고 나랑 완전히 달라. 나중에 탤런트 될 건가 봐. 아니에요. 식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팔다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해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씹지 않기 때문에 퇴화되기 때문에 어때요? 턱관절 여기가 발달이 될 수밖에 안 발달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갸름해요. 그래서 덧니가 심한 거예요. 다 대부분이 교정을 하죠. 앞관절이 좁아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하악이 좁죠. 그리고 덧니가 심해갖고 다 교정하거나 이빨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아이들은 교정을 안 해주면은 발음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외모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즘 아이들은 이 이빨 교정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난 이유가 바로 씹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 발달 안 되고, 그리고 더 속이 상한 거는 영구치가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영유아 검진 때 엑스레이 찍어보라고 그래요. 저는 쓰질 않아서 퇴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아치만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빨이 굉장히 작은 아이들 있죠. 앞니빨. 그런 아이들은 영구치가 없어서 유아치로 평생을 사는 아이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 때 우리 아이가 어금니는 재료를 다 있는지, 그리고 유아치 밑에 영구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라고 합니다. 없으면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왜? 그걸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거를 100년을 쓰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치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치아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아보험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 문화 자체가 그렇게 치아에 대한 손상이나 그리고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치아 이런 게 보험이 발달된 만큼의 그만큼 식습관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앞관절과 이런 거에 상관 안 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은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계속 씹어야 되잖아. 근데 당근을 씹기 싫으니까 대충 씹고 확 넘겨버렸더니 어때요? 당근 아시죠? 갈아도 까끌까끌해요. 안에 들어갈 때. 저 당근 맨내려 먹다가 콜록콜록하고 한 적 되게 많거든요. 까칠해요. 근데 그 식도가 좁잖아요, 아기들은. 예, 그래서 그 식도를 훑고 들어가는 그게 따가운 거야. 오 마이 트라우마. 그다음부터 당근은 어떤 아이? 나를 아프게 하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애가 당근만 보면 기겁을 하는 거야. 쳐다만 봐도. 그죠? 그리고 고사리는 왜 싫어? 그랬더니 색깔이 길쭉한 게 똥 같대요.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가지나 버섯은 물컹물컹 거려갖고 싫대요, 씹기가. 오이는 향이 싫대요. 저희는 오이 냄새 맡으면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싱그럽고. 근데 아이들은 오이 냄새가 싫어. 그 냄새가 역한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아이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유를 모른 채에 화만 내요, 엄마들은. 먹지 않고 누가 당근 몸에 안 좋은 거 모르나? 그리고 견과류 눈에 안 좋은 거, 그 두뇌에 안 좋은 거 모르나? 아이들은 씹기 싫은데, 아픈데, 저거 먹으면 괴로운데,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억지로 먹이려고 할 게 아니고 조리법을 바꾸거나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하고 자꾸 싸우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나에게 자꾸 안 먹는다고 야단치는 존재밖에는 안 돼요. 잔소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반항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식 아동을 치료하는 거에는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게 해서 식사의 즐거움을 알게 해준다. 저희 때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딩크족이 들어왔죠. 애 다 필요 없다. 우리나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면서 그게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령 인구들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었어요? 출산 장려 정책으로 해서 막 지원금도 주고 막 그랬죠. 유치원 막 비용도 뭐 몇 세부터는 막 공짜로 하고 그리고 몇 세까지 지원 나오고 그래갖고 아이들을 태어나갖고 자라게 할 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 그래서 지금은 주사도 공짜로 놔주는 게 많이 늘어났죠. 옛날 저희 때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냥 보건소에서도 몇 개 되지가 않았어요. 다 내 돈 주고 맞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자녀 낳았던 게 다둥이 가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런데 그 다둥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을 옛날처럼 위해주고 해주고 그래요? 안 해줘요. 요즘 아이들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형은 형, 동생은 동생, 난 중간에 끼어서 피해자야. 나는 왜 맨날 형한테 물려봤는데 동생 맨날 새 거 사줘. 양쪽은 새 거 사주는데 자기는 맨날 헌옷만 입혀. 그거를 불평분만을 하지 당연히 이해를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그래요. 내 친구 딸들이 제 친구 생일 파티를 하고 제 차로 데려다 주면서 지네끼리 대화를 나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딸이. 그래서 이래요. 너희는 아파트에 살아? 주택에 살아? 빌라에 살아?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정윤이 너는? 나는 빌라인데 우리 아파트는 저기 짓고 있어. 자이야. 그랬더니 어머 너 좋겠다. 자이 유재석 사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몇 평? 그랬더니 34평. 우와 좋겠다. 나는 25평에 사는데.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지만 다 그랬죠. 너희 엄마 아빠가 서울에 그것도 왕십리에 25평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거기가 4억이 넘잖아요. 얼마나 애를 쓰고 모았겠어. 애를 키우면서. 그래서 너희 엄마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자이 34평짜리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곧. 그랬더니 걔가 한숨을 푹 쉬는 거야. 그래서 왜 한숨을 쉬어?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저희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왜? 엄마가 동생이 태어나서 양육비가 많이 든대요. 기저귀값 하고 교육값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저도 지금 다니는 학원도 못 지금 때려칠 판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언제 이사 가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낳아줄까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싫대요. 왜? 자기의 몫을 나눠주고 형제니까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내가 가져야 될 거를 쟤한테 뺏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누구랑 어울려서 가족들과 어울려서 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고집이 굉장히 세요. 어찌 보면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 주관도 세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완벽하게 주장하는 아이라서 너무 나중에 커서 변호사나 뭔가 할 것 같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남한테, 엄마한테 아니면 다름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주장을 펴는 거지. 똑똑하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어울려서 먹고 형제들 간에 나눠주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먹으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편식하는 아이들 굉장히 웃긴 아이들이 뭐냐면은 아이들과 짐승은 먹기 싫다는 거 억지로 못 먹여요.
입 다물고 안 먹고 안 삼키면 끝이거든요. 어른들은 건강 생각해서라도 먹지. 아파도 먹어요. 왜? 약 먹어야 되니까. 위배어릴 수는 없잖아. 하지만 아이들이나 동물들은 먹고 싫은 거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편식하고 밥 안 먹는 때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옛날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개가 밥을 안 먹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더니 동네 어르신이 그러더래. 우리 집게 빌려가라고 데리고 왔대요. 밥그릇 싸움 하더라고요. 안 먹다가 갑자기 입맛이 돌던지 그 밥을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끝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김치를 매워서 못 먹어요. 그런데 친구들 왜 모여서 이렇게 밥 먹잖아요. 옆집 친구 같은 동급생이에요. 그리고 밑에 동생도 데리고 온 거예요. 깍두기하고 김치를 얼마나 잘 먹는지 그때 갑자기 걔가 딱 포크를 들고 깍두기를 딱 찍더니 그런 거야. 엄마! 나 깍두기 엄청 잘 먹지! 내가 어이가 없어. 네가 언제부터 깍두기 먹었는데? 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그럼 우리 정윤이가 깍두기를 얼마나 잘 먹는데 근데 그거를 딱 먹더니만 그 물도 안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밥을 막 넣었더니 김치를 딱 찍더니 엄마! 나 김치도 완전히 잘 먹지! 그랬더니 그럼 우리 정윤이가 얼마나 김치를 잘 먹는데? 했더니 결국 뭐였냐면은 친구가 그러는 거에 있어서 그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라이벌 의식. 기저귀 못 떼네 유치원 기저귀 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아이들은 다 떼고 돌아다녀. 그래서 자기 혼자 기저귀 차고 있는 거야. 창피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배뇨로 이런 작용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가 터득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 보내놓으면 금방 기저귀 떼죠. 그거는 스스로가 다른 아이들에게 경쟁 의식도 같지만은 부끄럽다는 걸 조금 느껴요. 아이들이 많이 느껴요. 그런 못 느낄 것 같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되세요? 우리는 매일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가족들하고 어울려서 먹는다. 일주일에 2번 아니면 일주일에 1번. 한 번도 없으세요? 주말에도 같이 안 먹어요? 가족끼리 밥을? 다 따로따로 먹어요? 응? 데리고 가기 싫어요? 데리고 좀 해주세요. 요즘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게 거의 힘들어요. 나가는 시간 텀이 있고요. 그리고 각자 생활 반경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희 딸도 집에 전 퇴근한다 그러거든요.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8시예요. 3학년인데 너무 바빠요. 애가 아침에도 일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는 애만 차려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식사 시간이 즐겁지는 않아요. 같이 어울려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즘에는 신밥상머리 교육은 가족들이 도란도란 식사 시간을 같이 하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하루간에 있었던 속상했던 일, 즐거웠던 일, 그런 거를 대화로 음식을 먹으면서 풀어라. 그게 신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가족 간에 돈독한 그런 가족애도 키우고. 옛날에 안 그랬죠? 입 벌리 먹으면 복 달아난다고 해서 엄청 수저로 맞았어요. 젓가락질 못한다고 해서 그것도 못하냐고 해서 야단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그런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입 다물고 먹어야지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고 그 안에서 그 간에 가족 간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많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대부분 풍경이 그래요. 아침을 차렸어요. 아빠는 신문 봅니다. 조간지가 왔잖아요. 그죠? 언니 오빠는 단어장이나 그런 걸 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막둥이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분위기가 뭔가를 읽어야 될 분위기거든요. 본인도 동화책을 갖고 와서 읽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는 한 주 동안이나 아니면은 트집 잡을 거를 몰아서 아침에 다 해요. 아침에는 야단도 안 친다고 하지만 밥 먹을 때 누굴 자꾸 건드려요. 멍멍이도 안 건드리는데 남편은 왜 늦게 돌아왔는지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너 학원에 어떻게 갔네 안 갔네 성적표는 왜 안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식사 시간이 잔소리 하는 시간, 그리고 음식 먹고 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들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결벽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위생관념이 투철하신 거죠. 어차피 한번 닦을 거잖아.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질 잘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엄마 아빠 맞벌이해서 젓가락질 지금도 못해요. 그래도 밥 잘 먹어요. 어차피 한번 훔칠 건데 뭐하러 야단을 쳐. 그러니까 아이는 그다음부터 음식을 집어서 먹는 것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의 이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아이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그릇, 이거는 기본으로 다 있어요. 타마스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키티도 있고 다 그렇죠. 이쁜 그릇에 또 모양틀 주먹밥 하는 이런 모양 꾸미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들이 데코레이션이나 그릇 선택이나 이런 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그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일이 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집에서 선뜻 아이들하고 같이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밀가루 반죽했다가는 온 거실과 주방이 밀가루 천지가 되고, 하지만 아이들은 먹기 싫은 채소를 다루게끔 해서 같이 요리하면은요, 그거를 또 같이 해서 먹어요. 지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할 때 접근법이 그래요. 처음에는 탐색을 하게 해요. 건들거는 거 싫어하는 아이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지게끔 해요. 냄새도 맡아보고 촉감 갖고 얘기도 해요. 느낌이 어떤지,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당근 무슨 냄새나 당근 냄새 난다고 해요. 오이는 오이 냄새 난다고 하고요. 그럼 고사리는 고사리 냄새 난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거 갖고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요. 막 꾸미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쑤시개로 이어갖고 로봇,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나 비행기, 막 그런 기차 이런 걸 갖고 놀게 해요, 같이. 그리고 나서 그 재료를 갖고 요리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모양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게 먹어요. 그리고 식용법 같은 거를 통해 갖고 같이 베란다에다가 모종도 심어보고, 본인이 스스로 물을 주게끔 해서 관찰일기 같이 해서 이만큼 자랐네, 10cm 자랐네, 따서 이걸로 요리해볼까?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리고 선택급식법, 너가 엄마가 이렇게 해놨지? 그러면은 너가 골고루는 먹어야 되되 너가 먹고 싶은 만큼은 먹어. 약속했어? 그러면은 본인이 갖고 온 만큼은 먹어요. 그것도 식습관 아이들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선택급식제라고 해서 스스로 음식을 선택해서 원하는 만큼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아이들하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적당한 운동을 시켜서 에너지를 발산을 하게끔 해서 배고픔을, 허기짐을 더 느끼게 해주시고요. 배꼽시계라고 해서 규칙적으로 시간 텀을 정해갖고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시간 되면은 배가 고파요. 직장인들은 언제 가장 배가 고파요?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30분 일 안 하죠. 뭐 먹을까 고민하죠. 그것처럼 규칙적인 식사를 먹으면은 그 시간 되면 아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집중적으로 먹게 하되 20분 이상. 비만이고 폭식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10분 이내에 본인의 식사량을 다 먹어요. 그럼 뇌에서는 인지 못해요. 본인의 양은 다 먹었는데 뇌에서 우리 집에 왜 밥을 안 주지? 그러니까 헛헛하잖아. 빵도 먹고 뭐도 먹고. 그리고 본인은 별로 먹은 게 없대. 근데 20분 정도를 씹어야지 두뇌에서 이제 우리 주인이 지금 나한테 음식을 주는구나. 20분 이상 씻게 하되 30분 넘기지 않게 하세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유치원 아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다 50분이야. 아이들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도 뭐든 아무리 재밌어도 50분 이상 안 하죠? 아무리 재밌어도 50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0분은 넘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물고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수저질을 잘 못하더라도 혼자 먹는 도구 습득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게 되면은 식사할 때 반찬을 직구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에디슨 젓가락 만들어내는 사람 복 받을 거예요. 아마 돈 무지하게 벌었을 것 같아. 부러워 죽겠어요. 에디슨 젓가락 없는 집 없죠? 젓가락질 시작할 때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물로 해갖고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저질이나 젓가락질을 못하더라도 혼자 먹는 즐거움을 알게끔 해주시고요. 식사할 때는 다른 거를 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대부분 비만이시나 음식 같은 거를 많이 폭식하신 분들이 먹으면서 집중을 안 해요. 다른 거를 하세요. 음식을 먹으면서 컴퓨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음식을 하면서 TV를 본다던가. 대부분 식사가 어떠냐면은 이런 그릇에다가 반찬하고 밥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리고 소파에 기대 갖고 뭐예요? TV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앉아갖고 뭐예요? 인터넷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먹는 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야. 왜? 눈과 청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TV나 책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먹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만큼 먹었는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기계적으로 입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TV 시청이나 그리고 비디오,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놀이하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을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노는지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밥 한 번 먹고 온 집안 다 돌고 다니고 밥 한 번 먹고 자동차 몇 번 굴린 다음에 밥 한 번 먹고 소파에 또 올라가서 뛰어. 예, 그리고 밥 먹다가 갑자기 뽀 대통령 나오면 가서 엉덩이도 흔들다가 그럼 아이는 밥을 먹는 건지 놀이를 하는 건지 구별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는 집중적으로 먹게 하되 아이가 밥만 먹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그 정도는 아이가 틀어서 기분 좋게 먹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습관을 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의 고유의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어렸을 때 베이비 의자 있잖아요, 아이들. 해갖고 이 자리는 너가 앉아서 먹는 자리야. 밥 먹을 때는 입식을 하던 좌식을 하던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놀던지 뭘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시켜주셔야지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습관을 안 합니다. 안 그러면 밥 먹으면서 돌아다녀요. 100%.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올라가면 똑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제 되게 친한 친구인데요. 학교를 3번 옮겼어요. 그 습관 때문에 어렸을 때 식습관. 먹고 입에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담임선생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전화까지 한대요. 막 뭐라고 하더래요.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얘가 아직까지도 밥을 먹고 돌아다니냐고. 도대체 걔 때문에 일을 못 보겠다고. 밥 먹고 다른 아이들은 나가서 잘 뛰어노는데 혼자 밥도 이만큼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이제 지겨운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 아이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니까 교육시키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초등학교는 1, 2학년 때 찍히면은 6학년 때까지 그냥 쭉 가요. 그 애 이미지가 안 바뀌어요. 되게 개가천선해갖고 애가 엄청나게 퍼펙트하게 변하기 전까지는 이상하게 초등학교에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는 내 기억에 걔는 졸업할 때까지 문자였던 기억이 아마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걔도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갖고 옮기고 또 한 번 옮겨갖고 초등학교를 3번 옮겼어요. 그게 바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에 초석을 걔가 찍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사를 할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이런 거를 조심시켜서 해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먹고 자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먹으라고 입에 밀어 넣어주니까 입에 물고 그래도 씹어서 넘기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입에 물고 그냥 띄워놓는 아이들이죠. 그건 더 싫은 아이들. 아예 그냥 꿀꺽 삼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동안에 다른 관심사를 보여주면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집중할 수 있는 거를 다른 거에 벌써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는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동안 밥과 놀이를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자리에 오래 앉아 먹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은 가끔씩 장소 변경을 해서 먹이세요. 단조로운 식사. 맨날 루즈하다 느꼈습니다. 똑같은 내 밥상에, 똑같은 내 그릇에,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먹으면은 아이들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누구네 집에서 가면은 집에서 먹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잘 먹죠. 그리고 그냥 주먹밥 하나 싸갖고 바깥에 공원에 나가서 돗자리 피고 먹었을 뿐인데 어때요? 그 아이는 소풍이에요. 왜? 온 집안의 식구들 할 때마다 아이들 특징 아시잖아요. 촛불 본인이 후 안 하면은 생일 파티 쫑 안 돼. 그래서 1년에 5살 먹는 아이도 있어요. 할머니 생일 때도 본인이 후, 할아버지 생일 때도 본인이 후. 무조건 케이크 싸우면은 뭐가 와야 돼? 촛불이 와야 돼. 그것처럼 아이들 똑같아요. 단조로운 식사도 어디 나가면 아이는 이벤트야. 그런 이벤트를 많이 자주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외식을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분위기 전환을 좀 시켜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먹을 때도 뷔페 그리고 세트 메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식 위주로 먹고 그리고 세트나 이런 것보다 단품. 왜냐면은 대부분 엄마들 여자들 특징이 그래요. 어느 음식점 가면은 그러죠. 너 라볶이 시켜, 너 김밥 시키고, 너는 냉면, 너는 비빔밥 딱 시켜놓고 하여튼 먹기 다 먹었어. 기분이 어때요?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헛헛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또 먹어요. 내 집에서 내가 먹던 밥을. 왜냐면은 뷔페도 먹을 때는 굉장히 뭘 많이 먹은 것 같아. 저도 한 3접시 먹으면은 배가 불러서 더 이상은 안 먹는데 집에 오면은 이상하게 허전하네. 왜 내가 집에서 그냥 찌개에다 밥 먹을 때보다 거기서 먹은 양이 훨씬 많은데 왜 이러지? 그런 특징적이 있어서 본인이 얼만큼 뭘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특히 본인 아이가 이 좀 체중치가 과체중이 나간다던가 비만의 초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다이어트를 요한다던가 아니면은 비만이라던가 이러면은 절대 세트 메뉴나 뷔페집은 피하세요. 그리고 국물 음식 이런 것도 많이 피하시고요. 건더기만 건져 먹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국물 자체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나트륨 함량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래서 이런 장소 변경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씹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 아까처럼 악관절이나 치아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목 넘김이 자라나는 양육의 발달에 따라서 다 같지 않아요. 11개월, 12개월 걷는 속도 다 다르죠. 뒤지는 속도 다 다르고 못 가누는 거 다 달라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이유식이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면 4개월, 늦게 시작하면 6개월이죠. 왜냐면 영양분이나 그런 게 다 엄마한테 갖고 나온 면역체계가 다 소진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외부 음식을. 그래서 그때 아이가 유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밥을 먹이는 게 8개월부터 밥 먹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10개월, 12개월 돼도 죽 먹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씹는 거나 목을 넘기는 게 목 넘김이 또래 아이들보다 늦된 아이들이에요. 키가 크다고 해서 아이가 그게 빠르는 건 아니에요. 씹고 넘기는 게. 우유 젖병 떼고 빨대로 할 때 우유량 확 줄죠. 엄마는 속상해서 다시 저녁에 잘 때만 해도 아이가 칭얼거리니까 배가 고프니까 칭얼거리는데 빠는 거와 젖병 빠는 거와 빨대 빠는 게 달라요. 방법이. 그래서 양이 적은 거야. 애쓰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게 적다는 거죠. 칭얼거려.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뭘 줘요? 젖병을 물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는 아이 입 벌려갖고 안에 거즈로 닦아줄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치가 빨리 생겨요. 그리고 앞니가 뻐드렁니가 생기거나 치아가 이쁘게 안 나요. 삐뚤어지기 때문에 자꾸 젖병을 물고 자기 때문에 공갈적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계를 낮추라고 해요. 옆집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2개월이 늦어 밥을 시작했대. 또 갔다 오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네. 우리 애가 2달이 빠른데 그 2달이 뭐라고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 아이를 갑자기 고정식으로 해버린 거야, 밥을. 그러니까 아이가 식사가 확 줄고 먹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아이가 약해. 넘기는 게 약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유동식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아직 씹는 것도 약간 부족하고 목 넘김이 약하니까 다시. 그랬더니 다시 원상태로 밥을 이유식을 잘 먹더래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안 보이잖아. 본인은 몰라요. 똑같이 이빨이 났다고 해서 그게 씹는 악관절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식도가 잘 발달됐는지 약한지 모르잖아요.